네, 화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 세 분이 제 옆에 나와 있어요.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 한겨레 21의 하호영 기자, 그리고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담은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MBC 라디오 앱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세 기자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선 기자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휴가 다녀오신 겁니까? 네,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네. 언제 다녀왔는지 가물가물하네요. 휴가 끝나면 되게 그 옛날 과거 같죠? 하루만 지나도. 맞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워낙 시끌해져 있더라고요. 네. 다이내믹 코리아구나 역시 그렇군요.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하영 기자, 정상근 기자 저 몰래 휴가 갔다 오셨습니까? 아직 안 가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갔는데. 아직 안 갔어요? 이번 주 저번 주 그 뉴스 나오는 걸 쭉 보니까 네. 저번 주에 갈 걸 그랬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았어요. 네. 네, 태기를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하영 기자는요? 저는 있는 듯 없는 듯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예. 그 네. 아이가 공룡을 좋아해서요. 네. 국내 여행 고성 다녀왔습니다. 공룡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부터 해보죠. 이 종편 채널 MBN의 차명 자본금 의혹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리요정 정상근 기자 네. 어떤 내용인지 브리핑 좀 해주시죠. 네, 이게 그 어제 오늘 나온 보도인데요. 네. 이 종합편성 채널 MBN이 지난 2011년 이 종합편성 채널이 되기 위해서 그 임직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한 후에 네. 그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게 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는가 하니 그 2009년에 이제 미디어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010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선정 작업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있는 종편 채널 4개를 포함해서 총 6곳에서 종편 허가 신청을 냈어요. 네네. 그때 이제 물밑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 4개나 될 줄 몰랐거든요. 그냥 뭐 적으면 하나, 뭐 많으면 2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좀 내부에서 눈치 싸움이 좀 굉장히 치열했고 뭐 거의 뭐 1, 2점 차이로 이 종편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좀 많았던 시기였는데 네. 그때 방통위에서 내걸었던 이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이 납입 자본금 규모가 있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3천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 3천억 원에서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점수가 더 부여되는 네. 그런 유리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투자 많이 받아와라 뭐 이거였는데 투자 많이 받으면 점수 더 준다. 근데 그렇게 이제 조건을 거니까 MBN 측이 이거를 늘리려고 네. 이 임원들한테 대출을 받게 한 다음에 자기 주식을 사라. 그러니까 MBN의 주식을 사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차명 대출의 차명 주식이라는 건데 네. 이게 좀 엄연히 방송법 위반 소지가 좀 있고 네. 심지어 이제 방송국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좀 중대 사안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승인을 따내기 위해서 좀 허위나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건데 이 차명 주주가 확인되고 또 해당 지분이 그 실제 매일경제신문의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네. 이 승인 심사 당시 이 30%로 이게 상한선이 정해져 있던 이 최대 주주의 지분 소유 한도가 실제로 이게 맞았던 것이냐? 네. 그때 MBN에서는 한 10몇 프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이게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거면 이게 더 되지 않겠느냐? 뭐 이것까지도 좀 다시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그 당시 임직원들은 뭐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원하지 않아도 회사가 시키니까 그렇게 대출 받아서 주식을 산 그렇게 되는 상황이네요. 네, 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그 실제로 이제 그 개인 주주 명단을 확인을 해봤고 네. 이 주주 명단에 들어가 있던 그 임원들의 증언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임원들이라는 분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종편 승인을 앞두고 회사 쪽에서 이 간부들한테 신분증, 통장 그리고 도장 가져와라. 가져와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네. 이제 개인 계좌로 이제 수십억 원의 돈을 입금을 했고 네. 이 돈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건데 어쨌든 MBC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또 네. MBC의 취재에 응한 그 MBN 간부로 추정되는 분은 뭐 그런 일이 없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어디까지가 지금 사실로 확인이 된 건가요? 일단 뭐 보도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금융감독원이 이미 조사에 들어간 상태고 이 조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 뭐 이게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되니까 네. 실제로 그렇게 됐다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했던 거고 네. 이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한 다음에 아마 29일쯤에 이거를 금융위원회 산하 이제 감리위원회로 이제 올리게 되면은 네. 그때 아마 좀 진상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네,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꽤 오래전 일이잖아요. 네, 뭐 한 그렇죠. 8년 지난 시점인데
왜 이제야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걸까요? 사실 지금까지 이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없었던 건 아니고 이 시민단체 쪽에서 이 MBN이 종편 승인을 얻을 때 계속 좀 차명 거래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은 의혹을 있었군요. 계속해서 제기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걸 증거를 못 잡았던 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뭐 지금까지 MBN이 좀 이거를 좀 감춰왔던 거 아니냐 좀 이런 의혹까지 좀 불거진 게 네. 뭐 이 언론개혁시민연대가 2011년에 이 방통위의 이 종편 주주 명단 그리고 네.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방통위가 거부를 해서 소송까지 갔거든요. 이제 소송 결과 이 그 개인 주주 명부를 공개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네네. 이거를 또 MBN에서 2013년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또 내서 그게 또 MBN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네. 이 개인 주주 명단이 지금까지 좀 드러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MBN 측 얘기도 들어봐야죠.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까지? MBN은 뭐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 어. 그리고 사실 무근이다라는 게 MBN 측의 이제 강한 좀 설명인데요. 뭐 이 한겨레 측에는 뭐 사실이 아니니까 또 보도하면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네. 또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서는 또 입장을 따로 내서 유사한 내용을 보도하거나 재배포할 경우 이 민영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이제 MBN의 강력하게 입장이었다고 나오네요. 합니다. 네. 뭐 시작부터 정말 지금 보도가 확인이 되고 사실이라면 잘못됐다면 이 허가 취소까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하영 기자, 김영선 기자 이 의혹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조국 청문회 네. 국면을 봐도 그 실제로 불법 여지 특히나 이제 도덕성을 따지는 것은 비단 이제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뭐 정해져 있는 기관들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특히나 언론에서는 그것을 다루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좀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언론사 내부에 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 자체의 문제라면 좀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하는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네. 김영선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직 뭐 보도 내용만 접한 상황이라서 네.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그냥 오늘 보도를 보면서 느낀 느낌은 차명을 이용한 대출이나 뭐 이런 행태는 사실 재벌 기업에서나 봤던 것들 네, 과거에 많이 같아서 했던. 네. 언론사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엄중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더군다나 들더라고요. 언론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2018년 금감원 제품 매출 공식 기준 12년 연속 국내 1위 상신 브레이크 하드론. 당신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두는 순간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분석,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의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에셋대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5, 4, 3, 2, 2. 웰컴 투 더샵. 송도국제도시 IBD 중심에 기대 그 이상으로 돌아오다. 더샵 프라임뷰, 더샵 센트럴파크 3 8월 오픈 예정. 1833-2525 포스코건설. 이 가구 어디서 샀어? 쿠폰 국제가구 전시회에서 샀지. 아, 쿠폰 국제가구 전시회? 세계적인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도 참여한다며? 그래, 나 완전 팬이잖아. 우리도 많은 국내 가구와 독특한 해외 가구가 참여하겠군. 그럼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로 오세요. 경품은 덤. 라디오가 이토록 좋아지면 이야기는 더 생생해지고 음악은 더 또렷해지며 우리 삶은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눈부신 하루의 시작, 표준 FM, FM4U, 올댓 뮤직, MBC 라디오.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김영선 기자, 하호영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니로 이동건님이 문자 주셨어요. 정상근 기자님 옷 입으신 거죠? 어머나 피부색이랑 같아서. 네, 어머나 제가 지금 방송에 옷을 벗고 나올 만큼 용감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번에 흰색 티셔츠 입었더니 청취자분들 반응이 격했어요. 네, 그래서 흰색을 가급적 피하다 보니까. 네, 곰 같다, 귀엽다. 아, 좋은 표현이었어요. 아, 네네네. 네, 그때 스스로 나 배구공. 좋은 표현을 마지막에 쓴다고 해서 다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네, 배구공으로까지 빙의하셨던 우리 네네. 정상근 기자. 네, 알겠습니다. 이 조국 장관 후보자 얘기를 우리가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여당이 고민을 하다가 2일, 3일로 확정을 했어요. 청문회를 하기로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결정을 했고.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그동안 엄청난 의혹들 김영선 기자 좀 해소가 될까요? 좀 그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이번 주 들어와서 아, 그렇군요. 네. 아, 온 세상이 다 조국 얘기뿐이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팔로우업한 상황이었는데 청문회가 열리면 정말 의혹이 해소될까 이 자체가 사실 예측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일단은 그동안 뭐 야당이 장외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형태였는데 이제 공식적인 링이 열린 거니까 네네. 더 물어뜯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그동안의 의혹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의혹까지. 예, 여기에 네. 조 후보자가 잘 대처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실 청문회 뭐 그동안 뭐 국민들이 많이 보고 뭐 저희도 많이 봤지만 사실 조 수석이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네. 이분의 어떤 뭐 진짜 미묘한 표정, 뭐 네. 태도 이런 것도 다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청문회라는 게 불법 위법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정서법 혹은 법감정 이런 거 따지는 또 곳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여론이 상당히 좀 불리해 보이는 건 맞는데 어떻게 보세요, 하호영 기자? 뭔가 만회할 수 있는 플러스 점수가 될 만한 기회가 될까요? 청문회가요? 장은 열렸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딸 문제와 부동산 펀드 또 기타 문제는 구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네네. 딸 문제는 지금 엄청나게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지만 네. 불법의 영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부동산과 펀드 문제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아서 거기에서 분수령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상 기자 오늘 전방위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네. 이렇게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이에요. 더군다나 네네. 대상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이거 의지를 어떻게 받을까요?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뭐 검찰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 임명 후에 압수수색을 하면은 뭐 그건 나름대로 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네. 뭐 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뭐 법무부 장관 임명 전에 이제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좀 명분을 가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검찰이 뭐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뭐 어쨌든 뭐 지금 제대로 하기 위해 들어간 거다. 일단은 뭐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딱히 반론을 제기할 만한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여당이 원했던 것처럼 이번 주 혹은 뭐 오늘이라도 청문회가 열리는 걸로 돼 있었으면 오늘 여기는 청문회 열리고 있고 저기는 압수수색하고 있고 굉장히 묘한 상황이 연출될 뻔했어요. 어쨌든 뭐 9월로 이제 하기로 결정이 됐지만 네. 김영선 기자는 어떻게 봐요? 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까요? 이거 윤석열 총장의 강력한 의지처럼 보이긴 하는데. 오늘 아침에 석간들은 아주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다들 충격이었으니까. 네, 저 석간이었고 네. 사실 저는 오늘 오전에 그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네네네. 그쪽에다 이제 베이스 캠프를 두고 네네.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막 이런다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는데 아무튼 보면서 아마 그 국민들도 지금 상황을 관전하면서 그런 두 가지 그러니까 동시에 생각이 들겠죠. 정말 이게 검찰이라는 게 사실 법무부 외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들이 어떻게 소속됐다고 볼 수 있는 네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한다?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또 있는 한편에 또 한편으로는 또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거는 네네. 어느 정도의 범죄 혐의점을 잡았다라는 걸로 대부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영장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또 검찰로서는 사실 주사위를 던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의혹을 뭐 단순 해명해주는 방식의 어떤 그런 수사가 된다면 비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죠.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 거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테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검찰도 조 후보자도 어떤 응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그 상징과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 이 참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나저나 하영 기자 지금 국회 출입이시잖아요. 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양쪽 다 충격, 다른 갈래에서 충격인 것 같은데. 네, 특히나 반대... 여당 쪽 반응이 좀 흥미롭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수석 대변인의 멘트를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느냐를 좀 가늠할 수가 있는데, 네네. 오늘 그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은요. 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는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동시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감이란 그리고, 단어. 네. 예,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이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몰랐다고 봐야, 그리고 교감이 없었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당 입장에서는 네. 물론 이제 그 여전히 그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당이 너무 제껴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도 충분히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불만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청문회 준비는 우리가 해야 하는데 네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만하고요. 이것이 바로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아까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또 헷갈리는 것도 야당일 것 같기도 한데, 야당 측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야당이야말로 복잡한데요. 네네. 겉으로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네. 그리고 5개 집회까지 여는데 기자들 내부적으로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틀 동안 청문회를 버틸 수 있을까? 야당이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네네. 지금까지 쏟아놓은 그 주제나 수지들로 봤을 때 새로운 것을 제기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느냐 하면 네. 사실은 비관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청문회가 검증의 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야당이 분발하셔야겠죠. 네, 오히려. 예.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아까 김영선 기자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오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오전부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열었죠. 네. 네. 이게 이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된 게 2011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년이 지났는데 피해자들이 거의 구제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오늘 청문회 어떤 목적으로 열린 건지 먼저 정상근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데, 네네. 일단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뭐 기업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뭐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분야를 좀 나눠서 청문회를 하는 거고요. 목적은 뭐 기업별로 뭐 정부별로 다 따로 이제 질문 내용들이 있는데, 네. 그 왜 이 가습기 살균제가 나왔고 또 문제의 성분을 발견하고도 왜 은폐가 됐는지, 또 정부가 왜 이거를 또 걸러내지 못했는지 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또 그리고 또 피해 대책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는 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네. 말씀하셨듯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수천 명에 좀 이르는 상황인데, 네네. 솔직히 지금 이게 노출된 사람만 해도 뭐 800만 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 피해 규모가 지금 집계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어쨌든 뭐 이런 사건이야말로 또 진짜 청문회를 해야 될 대상인 거죠. 네. 지금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이 건강 피해자만 해도 50만 명이 넘어요. 추정치만. 그리고 그 가운데 중증 환자가 4만 명. 그리고 6천 명 이상이 피해 신청을 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고 있는 거는 835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400명이 넘는 분들이 이미 사망을 하셨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김영선 기자, 오늘 청문회에서 직접 보고 오셨잖아요.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네, 보고 왔는데 사실은 그 3년 전에 그 같은 장소에서 그 세월호 특조위가 청문회를 기억납니다. 열기도 했습니다. 네네네. 그때도 그 청문회를 봤었던 기억이 오늘 났고, 오늘 그 가습기 살균제 참사 또 청문회가 또 여기서 또 열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복잡한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예. 아마 피해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오늘의 청문회가 상당히 미흡했을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불만을 계속 토로하시는 소리를 이제 많이 지르시기도 하시고, 야유하고, 네네.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진짜 보고 싶었던 기업 네네. 수장들, 네. 최태원 회장이나 뭐 장영신 회장이나 애견그룹 회장이나 네. 이분들이 나오지 않으셨고, 그렇죠. 네. 그분들 대신에 똘마니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네. 단어 선택 이런 표현 좀 자유합니다. 그렇네요. 아무튼 그분들이 겪어야 할 어떤
수모라고 할까요? 뭐 당연히 겪어야 할 그럴 비판이나 비난을 이제 그 밑에 분들이 이제 겪고 가셨어요. 전현직이 대신 나왔죠. 네, 네네네. 그 최태원 회장 대신에 최창원 SK케미칼 전 대표가 나오셨고 네. 또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대신에 최동석 애경산업 부회장님이 참석을 한 꼴이었는데. 네. 아무튼 또 오늘 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긴 했어요. 예. 그 8년 만에 사실상 처음일 텐데 그 사회적 책임도 지겠다. 네. 자신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면 그 대장들이 오셔서 네네. 그런 말씀을 직접 해주시고 네. 아무리 욕을 먹고 또 계란을 맞든 어쩌든 네. 하시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야 하지 않나. 그래도 청문회인데 8년 만에 열리는 그런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예. 그렇죠. 진정한 사과를 위해서는 뭐 최태원 SK 회장, 장영신 회장 안 나올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고. 저도 오늘 그 관련해서 변호사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동안. 법적인 부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린 도의적으로도 사과라는 걸 기대하잖아요. 특히 피해자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과 한마디가 그동안 없었다는 게 더더욱 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오늘 한 청문위원회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진짜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옥시를 봐라 차라리. 옥시는 차라리. 그래도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네. 했고 또 피해 구제나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뭐 기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금 SK케미칼이나 애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네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피해 합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잘. 근데 옥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제품 단독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과 공동으로 사용한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소위 말해 성의를 보이고 있는 거고 있거든요. 그나마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에도 못 미치는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그 청문위원님이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했을까 싶습니다. 청문회 자체가 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아름님이 문자 주셨어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예요. 그렇군요. 성상진님 2011년 이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우리 애들 3살, 4살 때였는데 집이 건조해서 가습기만 사고 돈 아낀다고 살균제 같은 건 전혀 안 넣고 물만 넣었거든요. 네,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험들. 그리고 이 당시에 아이들 있었던 집에서는 이거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전 썼습니다. 쓰셨습니까? 네, 애기 어렸을 때. 그랬군요. 시기가 그때군요. 네,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금방 안 썩길 망정이지. 김영선 기자도 머리가. 네,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상하네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돈도 아깝고 해서 안 썼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 가습기 사용은요 분무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분무를 많이 하도록 설정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를 넣어놓고 분무량을 많이 하도록 설정하는 그리고 그 분무량이 많은 거를 또 굳이 구해서 사는 게 부모의 마음이어서. 아이들이나 산모를 위해서 일부러 한 건데 그게 이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1,430명 이상의 분들이 이미 사망을 하셨어요. 이거 공식적인 집계만 이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사실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세 분 다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이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하하영 기자. 제가 요즘 나가서 반성을 여기저기 많이 하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이 주제만큼은 또 반성을 해야 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보도 있었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피해자들의 호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객관적인 검증 그리고 객관적인 과학적인 태도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보도 안 한 측면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이 좀 많이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일단 뭐 정부도 외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정상근 기자,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제가 이거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이 키워드로 네이버에서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뉴스가 29만 2,502건이 나오더라고요. 29만 넘었습니까? 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뭐 물론 이제 뭐
그게 다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뭐 의혹 보도 기사는 아니고 네. 또 뭐 개중에는 또 관련된. 소명대학의 의혹 보도도 있고 또 해명이 네. 필요한 문제 제기도 있는데 뭐 거의 대부분은 뭐 베껴쓰기, 뭐 어뷰징, 뭐 인력 낭비성 기사. 뭐 네. 심지어 오늘은 뭐 조국 후보자 집 앞에 조국 후보자 차가 대여져 있더라라는 것도 이제 그것도 기사가 됐습니까? 네, 속보로 나오기도 대단하군요.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인력의 반만 좀 여기에 써도 좀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조금 더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서 좀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이거는 근데 진짜 데스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반이 아니라 뭐 10분의 1, 100분의 1만 노력해도 지금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그 보도를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김영선 기자 어떻습니까? 뭐 오늘 청문회 보시고 내일도 이제 이어지겠지만 네. 가장 아쉬운 부분이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세월호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그 가습기 참사 이 청문회를 보면서 이게 저는 사실 세월호 청문회를 생각하면서 네. 갔던 게 많았었는데요. 비교가 어쩔 수 없이 됐겠군요. 네. 근데 세월호 때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가장 최악의 피해를 이미 겪으신 분들인 거죠. 가족을 네. 떠나보낸 피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께는 진상규명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고 또 특조위가 또 그런 방향에 굉장히 부응을 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네. 근데 지금 가습기는 피해가 여전히 진행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고, 예, 네네.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있고 가족들이 계속 건강을 잃어가고 또 자신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거를 계속 하루하루 느껴야 하는 분들이신 거죠. 네, 이 피해자분들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피해 지원이나 구제가 너무나 더 절실하다는. 네. 오늘 어떤 게 있었냐면 사실은 진상규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그런 진단도 중요해서 화학물질이나 어떤 그런 정부의 책임이나 화학물질이 어떻게 다뤄지고 약간 네. 이런 굉장히 좀 전문적인 이야기가 많이 제조 과정들. 네네네.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좀 길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피해자분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거 이야기할 때가 아닌데 지금 네. 좀 더 다른 거 책임. 도대체 어떻게 이걸 우리 어떻게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라든지 그런 게 너무나 절실하다 보니까 일부 피해자분들이 막 퇴장당하시고 이런 네. 상황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의 어떤 외침에 대해서 좀 응답을 더 절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청문회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죠. 양현석 씨, 요즘 이름이 종종 눈에 띄는. 네.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그리고 그룹 빅뱅의 전 멤버죠. 승리. 경찰이 줄줄이 소환한다고 하는데요. 경찰 출입 김영선 기자. 네, 오늘 질문이 제가 많네요. 김영선 기자한테. 네. 사실 확인됐습니까? 소환 일정이 잡혔어요? 네, 내일 뭐 승리가 온다고 하고요. 내일. 네, 그다음 날 모레인 29일에는 양현석 씨가 네. 오는 걸로. 요즘 뭐 피의 사실 공표다 뭐 여러 가지로 예민해가지고 경찰들이 하면 오는 겁니다. 네, 오는 겁니다. 확인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둘 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소환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단 소환한다는 거는 경찰이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증거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는 혐의점을 잡았다고 봐야 할 거고요. 현재까지 뭐 나온 내용만 봐도 양 씨의 경우에는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이 고급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가 네. 어느 정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고요. 네. 또 이제 도박에 사용한 돈의 어떤 출처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경찰도 아마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추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양현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불법적인 외환 거래죠. 이른바 환치기 수법. 이것을 이용해 갔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불법적인 도박 외에 환치기 이것도 추가 입건 가능성 있습니까? 이거를 추가 입건하려면 이게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제 입건을 해야 하는 것인데 네. 이 환치기에 대해서 저도 이번 환치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네네. 굉장히 약하게 이 처벌을 하는 부분이라서 처벌 규정이. 예, 네. 그러니까 1회에 뭐 25억 원을 넘어야 이게 과태료가 아니라 어떤 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이런 걸로 가는 거라서 액수 자체로 현재까지 나온 액수를 보면은 지금 그 수준은 아닌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네. 경찰이 저도 물어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도 다 염두에 두고 다 오픈해 두고 다 물어보고 우리가 다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추가 입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현석 전 대표 사실 저희 MBC 조승원 기자와 대담 하면서 양현석 씨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처음엔 성매매 알선 이런 쪽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렇죠. 그 얘기는 지금 쏙 들어왔고 도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원정 성매매 혹은 뭐 마약 의혹 이런 것보다는 도박 문제 이 정도로 소위 말하는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 혹은 의혹도 일각에서 일고 있습니다. 성매매 이 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이제 안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물타기 우려가 지금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네네. 보면 네, 처음부터 양현석 씨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 자체가 그렇죠. 성매매 알선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이 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경찰들은 사실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들이 이거를 수사를 당연히 안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하고 있는데 이게 입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본인들도 좀 의식을 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도박 혐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왔으니까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그 부분과 함께 이 소환에서도 이 성매매 알선 문제도 당연히 추궁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 양현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성매매 알선 이런 걸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또 다른 얘기예요? 사실 이 YG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는 뭐 경찰의 수사가 뭐 그렇게 크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버닝썬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그렇죠. 뭐 강남 경찰서에서 뭐 제대로 뭐 출동도 안 이루어졌다라든지 뭐 아니면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이제 다그쳤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었고 네. 또 이제 뭐 이제 경찰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가 됐는데 뭐 그 부분도 뭐 유야무야 어느 정도의 그렇죠. 네. 어느 순간 좀 소식이 들리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양현석 대표에 대한 이 성매매 의혹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고 뭐 그게 뭐 유죄든 무죄든 뭐 떠나서 일단 경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 결과는 뭐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얘기들이 좀 먼저 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그 혐의가 계속 좀 덧붙여져야 하지 않을까. 예,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하영 기자 어떻습니까? 아까 그 정상근 기자가 방금 언급한 대로 네. 이 버닝썬 이후 경찰 수사 믿을 수 있어? 이런 그렇죠. 여론이 네.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도 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뭐. 우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 검찰이 한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경찰 수사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지난번 버닝썬도 그랬고요. 네네. 이번에도 지금 양현석 승리 수사가 오늘 네. 그 검찰의 조국 후보자 압수수색하고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서 스포트라이트를 동시에 받고 있거든요. 네네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을 본인들 내부에서는 네. 내부에서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오히려 이걸 정의를 명백하게 밝혀내는 거 이전에 네. 문흑으로 낙인 찍히지 않으려고 좀 애를 쓸 것으로는 보입니다. 약간 네. 뭐 약간의 사실 경쟁 관계인 거잖아요. 네, 경쟁 관계이고 어쨌거나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그리고 법무장관이나 이제 여러 그 정부에서 내건 그 수사권과 관련된 개혁 과제를 실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경찰이 좀 뭔가 보여줘야 할 때다라는 시선도 있고요. 이번만큼은? 네. 알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화요일 대담이었고요. 지금까지 하영 기자, 정상근 기자 그리고 김영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